때는 바야흐로 정조 임금 말년, 전라도 부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 전해집니다. 곰소의 어느 주막, 창문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 한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박서방.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의 얼굴에는 간밤의 황홀함이 가시지 않은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이놈, 간만에 사내 노릇 한번 제대로 했구나. 그는 황홀한 표정으로 옆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간밤에 그의 품에서 그토록 뜨겁게 울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텅 빈 이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 어디 갔소? 박서방은 당황하여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인이 이고 왔던 묵직한 하수오 자루는 방구석에 그대로 있는데 정작 여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간 것인가? 아니면 아침이라도 차리러 부엌에 갔나? 박서방은 옷을 꿰어 입으며 이불 밑에 넣어두었던 전대를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묵직해야 할 전대가 손에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전대가 어디 갔지? 순간 박서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이불을 들춰보고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붓을 팔아 손에 쥐었던 은자 10냥이 든 전대는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곱던 여인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주모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다락에 숨겨둔 우리 돈 항아리가 없어졌다고요. 그 소리에 박서방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어젯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기막힌 일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한 달 전 부안에 있는 박서방의 집이었습니다. 붓을 만드는 작업장에서 박서방은 족제비 털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붓은 그 품질이 뛰어나 인근에서는 제일로 쳐주는 명품이었지요. 오늘도 10자루나 만들었네? 이번 부안장에서는 제법 쏠쏠하겠구나. 작업을 마친 박서방이 땀을 닦으며 집으로 들어서자 아내 최 씨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보는 아내의 눈초리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임자, 나왔소. 오늘은 붓을 10자루나 만들었다오. 그렇군요. 최 씨의 대답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임자, 오늘 밤에 간만에. 최 씨는 그 손길을 벌레 쫓듯 쳐내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또 그 소리요? 당신을 보면 내 속에서 천불이 난단 말이오. 그 좋던 시절, 밤마다 소미불 속에서 땀깨나 흘리게 만들던 그 사내는 대체 어디로 가고 힘없는 늙은이만 내 앞에 남았단 말이오. 그게 나도 답답해서. 답답한 건 나도 마찬가지요. 붓대는 그리 잘 깎으시는 양반이 정작 사내의 붓대는 깎아먹은 지 오래이니 밤마다 홀로 눕는 내 신세가 처량하지 않고 무엇이겠소. 최 씨의 독설에 박서방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박서방은 아내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느 때와 같았지요. 아내의 몸에 손을 대자마자 그의 몸은 마음과 달리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박서방은 필사적으로 애를 썼지만 그의 노력에 반비례하여 아내 최 씨의 눈빛은 경멸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최 씨는 그의 몸을 밀쳐내고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소? 썩 물러나시오. 괜히 바람만 잔뜩 들어서 잠만 설쳤네. 여보, 미안하오. 듣기 싫소. 내일부터는 각방을 쓸 테니 그리 아시오. 남자 구실도 못하는 양반과 한 이불을 덮고 있자니 내 몸에 병이 날 지경이오.
결국 그날 밤도 박서방은 쓸쓸히 사랑방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아 밝은 달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의 몸뚱이가 대체 왜 이 모양이란 말인가? 녹용의 뱀,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건만. 무슨 팔자인가? 다음 날 박서방은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어이쿠, 박서방님 또 오셨소. 그래, 나왔네. 혹시 지난번보다 더 효과가 강한 약은 없는가? 글쎄요. 이제는 30년 묵은 하수오라도 구해보시는 수밖에요. 죽은 나무도 살린다는 전설의 약초인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그렇지. 하수오라니? 그걸 어찌 구한단 말인가? 며칠 후 부안 장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정성껏 만든 붓을 보자기에 싸서 장터로 향했지요. 붓 사시오. 붓. 대나무 붓대에 족제비 털로 만든 황목필이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최근 부임한 현감이 박서방의 붓을 써보고는 극찬했다는 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박서방의 붓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그의 전대는 은자 50냥으로 묵직했지요. 허. 오늘은 정말 횡재했구나. 기분이 좋아진 박서방은 집으로 가는 길에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습니다. 그가 막걸리를 목으로 넘기는데 옆자리에서 장돌뱅이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박서방 아닌가? 오늘은 붓을 다 팔았나 보네. 그러게. 헌데 저 양반, 저작거리에서는 붓을 잘만 세우는데 집에서는 제 붓을 못 세운다. 쯧쯧. 붓은 그리 잘 만들면서 정작 제 물건은 못 세운단 말인가. 박서방은 못 들은 척했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막걸리 맛은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나루터 길에서 한 여인이 무거운 자루를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목덜미와 숨을 쉴 때마다 풍만하게 오르내리는 젖가슴은 굶주린 사내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서방은 넋을 잃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속쌍꺼풀이 진 고혹적인 눈매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헌. 저런 여인과 하룻밤 잘 수만 있다면 내 붓도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여인이 마침내 박서방 앞에 와서 자루를 내려놓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어르신, 혹시 공소로 가는 데가 언제쯤 떠나는지 아시는지요? 목소리마저 꾀꼬리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벌떡 일어나 자루를 받아주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 무거운 것을 여인 혼자 이고 오셨소. 나도 곰소로 가는 길이니 곧 배가 올 것이오. 여인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박서방의 마음은 더욱 동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내가 들어드릴 테니 이리 주시오. 보기만 해도 허리가 다 아프구려.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었소? 여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하수오라는 귀한 약재입니다. 병든 시아버님의 회갑상에 올려드릴 요량으로 깊은 산중에 들어가 열흘을 헤매다 겨우 구해왔답니다. 하소라니.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약재상이 말했던 죽은 나무도 살린다는 그 전설의 약초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험한 일을 어찌 여인 혼자서. 지아비는 대체 뭘 하고. 박서방이 일부러 떠보듯 묻자 여인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제가 어찌 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3년 전 고기잡이 나간 배가 풍랑을 만나 그만. 여인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방울져 맺혔습니다. 그 모습에 박서방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헌. 참으로 기구한 팔자시구려. 딱하기가 그지없소. 한 시즌쯤 지나자 곰소로 가는 나룻배가 도착했습니다. 박서방은 재빨리 여인의 하수오 자루를 번쩍 들어매며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드리겠소. 부인은 몸만 편히 타시구려. 아이고, 어찌 이런 신세까지. 무슨 말씀을. 이 또한 인연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배 안에서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서방은 여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런 말 하기 송구하지 마. 사실 나도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소. 어머, 그러셨습니까? 열병을 심하게 앓더니 의원을 다 불렀건만 약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 후로는 자식도 없이 홀로 살며 이렇게 붓이나 만들어 팔고 있소. 박서방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왔지만 그 말 속에는 아내에게 구박받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진심 어린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야말로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나셨네요. 돈이야 있다마. 밤마다 홀로 눕는 이 마음의 허기는 채울 길이 없으니 무슨 소용이겠소. 바로 그때 나룻배가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여인이 중심을 잃고 박서방의 품에 와락 안겼지요. 박서방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품에 안긴 여인의 몸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황급히 몸을 떼는 여인의 볼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아랫배에 뜨거운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곰소항에 도착한 것은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날이 저물었다는 핑계로 여인을 주막으로 이끌었지요.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은 이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장을 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래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수중에 돈이 없어. 여인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오늘 붓을 팔아 돈이 넉넉하니 방은 내가 잡겠소. 한 방을 쓰되 내 결코 부인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을 테니 그저 비를 피한다 생각하시오. 두 사람은 곰소 장터 입구에 있는 노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어이구, 박서방님. 오늘은 웬일로 이리 고운 부인과 함께 오셨소? 허, 이분은 먼 친척 되시는 분인데 길이 험해 내가 모시고 오는 길이오. 주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인은 가지고 온 하수오 자루를 방 한가운데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자루를 넘어오시면 아니 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나를 뭘로 보고. 내 마누라 죽고 나서는 여자는 돌처럼 보인다고 몇 번을 말했소? 저녁상이 들어오고 식사를 마친 여인이 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주모의 설거지를 도우며 살갑게 굴었지요. 주모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큰 주막을 혼자 꾸려가시다니. 아이고, 이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지? 에이, 겸손하시기는요. 곰소에서 제일 깨끗하고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주막이라던데요. 제가 나루터에서 물어봤더니 다들 노을 주막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여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주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호호, 이 나이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네. 근데 아가씨는 어쩐 일로 이 먼 곰소까지 오게 되었어? 시아버님 회갑상에 올릴 약재를 구하러 왔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서 시아버님이라도 잘 모셔야죠. 아이고, 팔자가 기구하시네. 그 젊은 나이에. 잠시 후 방으로 돌아온 여인은 박서방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나저나 부인, 아까 말한 그 하수오라는 게 정말 그리 신통한 약재요. 네, 아주 귀한 약재지요. 시아버님 회갑상에 올릴 거라 했잖아요. 그래도 궁금하구려. 평생 붓이나 만들며 살아온 내가 그런 귀한 약재는 구경도 못 해봤으니. 박서방이 아쉬운 듯 술잔을 기울이자 여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기만 하신다면야. 그럼 한 번만 구경시켜 주시오. 죽기 전에 그런 신묘한 약초나 한번 보고 싶소. 여인은 마지못한 듯
무거운 자루를 끌어당겨 끈을 풀었습니다. 진한 약재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자루 안에는 팔뚝만 한 붉은 하수오가 들어있었는데 영락없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요. 이야. 이게 그 30년 묵은 하수오란 말이오. 네, 이걸 먹으면 정력이 소 같아진다고 하지요. 그 말이 참말이오. 정력이 소 같아진다니. 그럼 나같이 시들해진 늙은이도. 여인이 잠시 망설이는 척 품에서 작은 하수오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먹으려고 따로 떼어놓은 것인데 어르신께서 너무 상심이 크신 듯하여 드리니 딱 한 조각만 맛보세요. 박서방은 냉큼 하수오를 받아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다시 부엌으로 나가며 말했지요. 주모님께도 한 조각 드려야겠습니다. 일이 잘해주셨으니. 부엌에서 여인은 설거지를 도우며 주모에게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주모님, 서방님은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묻지도 마시오. 요새 영 기운이 없어서. 밤이면 통나무 마냥 누워만 있으니 원. 그 말에 여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요. 뭘 어떻게 도와준다는겨? 여인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요, 주모님. 제가 가져온 그 하수오 말입니다. 이건 그냥 하수오가 아니라 30년 묵은 것이에요. 부부 금실에는 이만한 게 없다고들 하죠. 진짜라요. 근데 그런 귀한 걸 왜 나한테? 아유, 주모님이 일이 잘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한 조각 따로 떼어놨거든요. 혹시 제가 할 때를 대비해서. 아니, 그런 걸 나한테 준다고? 근데 주모님,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약효가 어찌나 센지. 먹으면 그날 밤은 20살 총각으로 돌아간대요. 호랑이가 따로 없다고. 호랑이. 근데 문제는요. 그 기운을 밤새 다 쓰고 나면 다음 날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시체처럼 깊이 잠든대요. 혼절하듯이요. 시체처럼. 그럼 위험한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몸이 기운을 회복하는 거래요. 제가 왜 주모님께 거짓말을 하겠어요? 자, 여기 딱 한 조각이에요. 주모는 하수오 조각을 받아들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서방님하고 신혼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대신 내일 아침엔 푹 주무세요. 제가 손님들 아침상은 알아서 차릴게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고맙소. 정말 고맙구먼. 아, 그리고 주모님. 혹시 내일 아침에 서방님이 못 일어나시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정오까지는 깨우려 해도 안 깨어날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박서방은 슬슬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불기운이 솟구치며 수년간 잠자던 용이 포효하며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정말로 서는구나. 그는 슬금슬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이리 좀 가까이 와 보시오. 내 몸이 이상하오.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서방의 품에 살며시 안겼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박서방은 간만에 제대로 된 사내 노릇을 했습니다. 아니, 20살 청년 시절보다 더 뜨거웠지요. 아이고, 날이 너무 거칠었어. 미안하오, 부인.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주체를 못하겠소? 마침내 모든 기운을 쏟아낸 박서방은 생애 가장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옆방의 주모 부부 방에서도 뜨거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영감. 정말로 일어섰소. 이게 몇 년 만인가. 그 과부가 우리를 살려놨구려. 그날 밤 주모 부부는 30년 세월을 하룻밤에 다 보상받는 듯 열정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마리채 끝나기도 전에 주모 부부는 마치 혼절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온 주막이 쥐죽은 듯 고요해진 한밤중,
박서방과 주모 부부의 깊은 코골이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순진한 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차갑고 냉정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지요. 어리석은 사내들이란. 아랫도리에 정신이 팔리면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르는 법이지. 여인은 소리 없이 일어나 박서방의 옷을 뒤졌습니다. 묵직한 전대를 꺼내 열어보니 은자 10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지요. 그녀는 전대를 품속에 챙겨넣고는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와 주모 부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능숙한 솜씨로 방을 뒤져 다락에 숨겨져 있던 커다란 돈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어허, 이거 횡재했구나. 여인은 보자기에 돈을 가득 싸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박서방의 방에 있던 하수오 자루는 그대로 둔 채 조용히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거라, 어리석은 늙은이야. 하룻밤 꿈같이고는 싼 줄 아시게나. 다음 날 아침,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박서방이 망연자실해 있을 때 주모 부부가 몽둥이를 들고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저 계집과 짜고 우리 돈을 훔쳐갔지. 당장 내 돈 내놔라, 이놈아.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왜 당신들 돈을 가져간단 말이오? 시끄럽다. 내 놈이 전형과 짜고 우리 돈 항아리를 털어갔지. 다락에 숨겨둔 은자 100냥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그제야 박서방은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앞불사. 저 계집이 내 돈만 훔친 게 아니라 주막돈까지 싹 쓸어갔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겠구나. 절체절명의 순간 박서방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주모 부부보다 더 큰 소리로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오히려 큰 소리는 내가 쳐야 할 판이다. 내 오늘 너희를 관아에 고발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야. 뭐라고? 내 놈이 뭘 잘했다고 관아에가? 저 여인은 나와 혼인하기로 약조한 내 각시란 말이다. 어제 우리가 첫날 밤을 보낸 것도 다 알면서 내 놈들이 내 각시를 어디다 팔아넘긴 것이 아니냐. 내 각시라고? 그래. 내 놈들이 돈이 없어졌다고.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내 놈들이 내 각시를 납치해서 팔아먹고 그 돈을 감추고는 나에게 뒤집어 주는 것 아니냐. 박서방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땅을 치고 구르며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지요. 가자. 당장 사또 앞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 내 놈들이 내 각시를 어디에 팔아넘겼는지 낱낱이 밝혀내고야 말겠다. 박서방이 관아로 가자고 길길이 날뛰자 주모 부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일이 관아에 알려지고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주막 장사는 끝장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나리, 우리도 영문을 모르겠소. 하지만 이 일이 관아에 알려지면 우리 주막은 끝장이요. 주모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나리, 이건 노잣돈이요. 20냥이요. 나리께서 부인을 찾으러 다니실 때 쓰시라고. 그래, 우리가 부인 찾는 것도 도와드릴 테니 제발. 이 돈으로 나리께서 부인 찾는 데 보태시고 우리 주막 일은 조용히 넘어가 주시오.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도와준다면 좋소. 일단 내가 각시를 찾아보겠소. 주모 부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박서방을 배웅했습니다. 주막을 벗어나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박서방은 품속의 돈주머니를 만지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은 것은 50냥이지만 20냥을 받았으니 실제 손해는 30냥 하지마.
뜨거운 정을 나누고 잃어버린 남자 구실도 되찾았으니 30양쯤이야 아깝지 않지.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서방은 평소와 달리 대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 어디서 밤을 새고 오시는 거요? 또 주막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박서방은 씩 웃으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자신감이 넘쳤지요. 오늘은 좀 다르다오. 오늘 밤 보여드리지. 그날 밤 아내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만에 남편이 제대로 된 남자 구실을 한 것입니다. 아니, 영감. 당신 대체 뭘 먹고 온 거요? 비법이 있지. 하수오의 약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 하룻밤의 성공이 준 자신감은 진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 씨가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영감, 어제 부탄 돈이 20냥밖에 안 되던데. 어찌 된 일이요? 그건 붓값이 원래 10냥이었는데 기인을 만나 내 붓대를 다시 세우는 비결을 배우고 30냥을 지불했다오. 그 정도면 싼 값 아니요. 최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박서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붓을 만들 때도 장터에서도 당당했지요.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금실은 신혼 때보다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내의 자신감이란 것이 꼭 물건의 크기나 단단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때로는 한 번의 뜨거운 경험이 평생의 자신감을 되찾아 주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돈 30냥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뜨겁게 살아본다면 그것만으로도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조 임금 말년 전라도 부안 땅에서 일어났다는 하수오 이야기의 전말입니다.